요즘 유승민이 수도권 지역을 막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유승민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망신 주면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유승민의 분탕 본능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유승민도 품어야 된다. 탄핵의 강 이미 건넜다. 그게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해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대 야당으로서 유승민 당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 받아들였던 게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 덕에 본인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바른미래당계, 새로운 보수당계, 그리고 한때 같이 손을 잡았던 국민의당계까지 합쳐가지고 다 이번에 공천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의 해운대 갑 같은 경우에 하태경이 그 덕에 공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3자 경선 붙여서 보수는 보수끼리 붙이고 유승민계는 따로 나와가지고 하태경이 경선에 이겼던 거고, 그런 식으로 친다면은 뭐 진수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승민계가 공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대부분 받았어요. 대부분 떨어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런데 유승민이 지금 와서 황교안 대표의 등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주말에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돈 지급하는 거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편만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들,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심전심으로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 알잖아요. 이거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좀 서로 전화라도 먼저 해서 그런 뜻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유승민은 악성 포퓰리즘에 부안뇌동했다. 누가? 황교안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악성 포퓰리즘. 예. 부안해동. 예. 야, 이거 안 좋은 북한에서나 단어를 쓰는 빵빵빵. 말이냐. 예. 부안해동했어요, 동무 뭐 이런데.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안 좋은 단어 3개를 딱 조합시켜 사람을 바보 만들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신의 한 수가 김정은을 상대로 썸네일에 넣는 말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저희도 난리 났다 수준이죠. 악성, 포퓰리즘, 부안해동했다. 요 정도는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되게 세네. 정말 셉니다. 그러면서 아예 글의 제목도 이렇게 했습니다.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 또 공범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공범. 예, 악성 포퓰리즘을 그동안 해왔던 그러니까 게 이거 민주당이니까. 황교안 대표가 범죄자라는 얘기. 그러니까요. 예, 황교안 대표는 공범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든 100만 원을 지급하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안해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야 모두 기획재정부 원안으로 돌아가기를 제안한다. 기획재정부가 누구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안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거 안 돼.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거 안 돼. 문재인 기획재정부가 얘기했던 원안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뭐 도움 주는 얘기네. 문재인 도움이네요, 도움이. 결국은 민주당 정권에 도움되는 얘기지. 최근에 유승민이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거나 비판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제 선거는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는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유승민이에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문재인의 정책이 잘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하러 당을 갖다가 민주당 가 있지 미래통합당 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저는 가요.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선거운동하라고 내보내놨더니 지금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정치를 하는 것때 그것도 당 내부에서 내부 총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승민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건전한 보수가 바로 당 내부에서 총질하는 저런 겁니까? 선거 끝나고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부어버리네. 진짜 이상하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딱 얘기해요. 추경으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어차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예전에 매번 문재인 정권 때 들었던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상반기 중에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한다. 어떨 땐 70% 조기 집행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요,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우한 폐렴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메가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00조가 넘는 메가 예산이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쓰자라는 게 이제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추경 얘기를 꺼내요. 1차 추경 이미 문재인이 했죠. 2차 추경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2차로 또 추경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은 3차로 추경하자. 이거는 문재인이 박수치고 칭찬해줄 만한 얘기를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김태우 후보, 강서 을에 있는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강서 지역에 유승민이 유세를 온다고 했을 때 거부했어요. 어차피 거부했어요. 표가 안 된다. 오지 말라. 네, 오지 말아라. 그런데 강서갑이라든지 강서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서갑의 구상찬 후보 이런 분들이 원래 따지고 보면 이제 바른미래 계열이거든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 갔다 왔죠. 근데 사실 구상찬 후보 같은 야, 경우는 그래도 공천 받았네. 그러니까요. 근데 구상찬 후보는요. 유승민계니까. 유승민계예요. 근데 원래 시작은 친박이었어요. 원래 시작은. 2008년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찬 후보 국회의원 돼야 된다고 지지선언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갑자기 바른미래 계열이 돼가지고 유승민 따라다니더니 근데 이 김철근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국민의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돌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유승민과 손을 들고 화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병호 영동포 갑인가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에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황교안 대표의 입을 막아달라.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입만 열면 근데 표가 떨어지니까. 유승민계들이 지금 황교안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거기에 있어요. 선봉장이 바로 유승민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동안 눈치 보던 유승민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악성, 포퓰리즘, 부안해동, 공범까지 나온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결국에는 유승민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총선 끝나면은 결국에는 배지들이 수많은 배지들이 유승민계가 배지를 야, 달 이거 텐데 참 그렇다. 예, 전당대회 바로 열어가지고 당대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 쫓아내고 아니, 뭐, 황교안 대표는 이제 대선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못 나오지만, 어쨌건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지금 황교안 대표의 공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에서 우리 김태우 후보가 예. 유승민 오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김태우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올라서 박빙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빙까지 갔는데, 구상찬 이 사람 어렵죠?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예, 쉽지. 유승민 갔다고 해서 지지율 올라갔습니까? 오를 수가 없죠. 깎이면 깎였죠. 오히려 유승민이 안 온 김태우 지역으로 예. 올라갔는데 구상차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하여튼 지금 어렵다는 쉽지가 상황이거든요. 않아요. 쉽지가 예, 않죠. 쉽지가 않아요. 예. 어쨌건 말이죠. 유승민, 그리고 유승민 계열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고마움을 알고 당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어떻게든 수습하고 또 이 선거 잘 치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 공격에 나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거 막바지에 좀 분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저 유승민이란 분의 저 발언 면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기의 그 과거를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를 상대로 악성 포퓰리즘, 부안해동,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본인이 지난 2017년 대선 때 그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나가서 했던 정책과 그 발언을 생각하십시오. 그 당시에요. 문재인 정권 정책하고 판박이에요.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그 뭐 최저임금 인상 동조했던 게 유승민 아닙니까? 최저임금 10,000원 올리는데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도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 하면서 거의 좌파 아닌가? 좌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정책을 쏟아냈던 분이 바로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서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자칭 개혁보수라고 하면은 적당히 해야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씻고 뜯었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유승민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내부 총질하고 그 당시에 좌파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경제 정책을 공약이라고 내걸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정말 국민을 생각해서 한 그런 진정성 있는 발언을 가지고 뭐 악성 포퓰리즘? 본인의 과거를 반성하셔야죠. 아, 진짜 이거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선거에 또 혹시 괜히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이 지금 해도 너무한다. 악성
포퓰리즘, 부한해동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또 내부 총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굳이 구상찬 후보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구상찬 후보 같은 경우는 상하이 총영사라든지 이런 걸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줬던 사람이고 꽤 오랫동안 친박이었거든요. 근데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서 같이 유승민이랑 같이 탈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보수당까지 유승민이랑 같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친박 중에 친박이었던 사람이 왜 탄핵이라는 일이 벌어졌을 때 유승민의 손을 잡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반박이었으면은 그런 원래 생각이 좀 달랐었구나 뭐 이럴 텐데 원래 친박이었던 사람이 유승민 손을 잡고 나갔다가 뺑뺑 돌다가 돌아와가지고 공천받고 유승민이랑 승리의 세레모니를 한다. 이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스스로 좀 자제해야죠. 자제하고 돌아와서 사죄까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반박이었던 사람은 모르겠는데 원조 친박인 사람은 돌아와서 최소한의 사죄라든지 유감의 뜻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과도 안 하고 돌아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내부 분탕을 벌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나마 우리 김태우 후보 대단합니다. 유승민 오지 마라. 표 도움 안 된다. 나는 내가 뛰겠다. 결국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김태우 당선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김태우 후보 지역 가서요. 집중적으로 취재를 할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김태우 꼭 이번에 만듭시다. 지역에 계신 분들 절대적으로 성원해야 됩니다. 소신 있는 친구예요. 아주 대단합니다. 신혜한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구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2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노경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드립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담아서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8,000원인데 요걸 22만원에 요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혜한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전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혜한수를 통해서만 신혜한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무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해안에서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이야. 네, 근데 신해안수만 이렇게 복세 편살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